중소형주가 앞으로 더 세게 움직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대형주들을 좀 밑에서 모아가자. 이번에 약간 좀 종목, 투자처 네. 그런 관점에서 좀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네. 특히나 이제 국내 대형주들이 좀 맥을 못 추고 있거든요. 저는 많이 힘들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네네. 일단은, 긍정적인 변화들은 좀 늦춰지는 가운데, 부담스러운 이슈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와중에 시장은, 좀 더 긍정적인 변화를 반영하기보다는 시장의 부담스러운 요인들을 선반영하는 과정인 것 같고, 네. 좀처럼 호재는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받는 대형주나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고 코스닥은 좀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중소형주 선방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단기적으로 코스닥이 더 세게 움직이긴, 중소형주가 앞으로 더 세게 움직이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강했나 약했나를 볼 때는 보통 상대 강도를 봐요. 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얼마나 강했나. 여기 보시면은 21년 2월 달 이후 계속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보시면은 여기 고점권에 도달하면서 이게 최근 들어서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 또 다른 뭔가 변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있고, 네. 더 빠지기보다는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요 그림이 이렇게 슬로해지거나 꺾이면서 또다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부터는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를 가지고 더 이상 대응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요거는 코스피 대형주 대비 중형주 상대 강도인데, 이것 또한 좀 변곡점에 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고, 특히 소형주는 엄청 셌거든요. 맞아요. 엄청 셌어요, 진짜. 엄청 최근에. 셌는데, 이 고점을 연결한 선에서 왔다 갔고 있어서, 이게 한번 여기까지는 한번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코스닥과 중소형주가 코스피와 대형주보다 강했던 건 맞는데, 앞으로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저는 앞으로는 조금 약해질 것 같아요. 좀 시간이 지나야지 다시금 강세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저는 지금은 오히려, 코스닥하고 중소형주가 강했어. 라고 해서 저쪽으로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하기보단, 앞으로 더 갈 수 있을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대형주에서 기회를 찾아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매크로 이슈가 중요한데, 당분간은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미 가격에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좀 강하다, 네. 바닥은 좀 다지고 있는 네.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대형주, 실적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대형주들을 좀 밑에서 모아가자.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10%면 10%, 20%면 20% 이렇게 다 잡아가면서 좀 밑에서 주어가는, 비중을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을 세워나가신다면, 이 턴어라운드 하는 국면에서, 그리고 턴어라운드 한 이후에 좀 수익률을 좀 크게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좋은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나쁜 것들이 좋아질 수 있을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를 맞춰야 된다. 최근 시장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는 과정에서도 따라가면 다 힘들었어요. 맞아요. 네. 따라가면 꺾이고 바닥에 있던 게 올라오고 계속 이순환 매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좋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6개월 뒤, 1년 뒤에는 좋아지겠지만, 한두 달 정도는 좀 힘든 시간이 거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따라가기보다는 지금 나쁘다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앞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더 점검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쁘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사실 별로 좋아질 게 없으면 맞아요. 그런 또 주식은 또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뭔가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저점을 다지면서 반등을 한다라고 한다면 주로 이제 어떤 섹터들을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저번에도 이 그림을 보여드렸긴 했는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은 이제 기대감을 선반영한 데 따라서 좀 옥석거리기가 필요하고, 지금부터 밑에서 이렇게 잡아가야 될 업종들은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인터넷, 요 대표적으로 4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경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물가가 정점을 통과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조금씩만 가셔진다 하더라도 수출주와 성장주들은 좀 좋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 그림을 보시면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유동성 흡수 그렇게 얘기하시면 가치주가 좋다라고 그쵸.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맞아요. 네. 금리나 유동성 공급할 때 성장주가 좋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이처럼 돈이 막 늘어났다가 조금씩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진짜 좋은 애들만 들고 가야 된다. 전체 이렇게 쫙 업종들을 이렇게 열어놨을 때 진짜 좋은 쪽만 포인트가 맞춰질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실제 과거에도 그랬어요. 2017년, 18년 금리 인상할 때도 반도체 IT가 다 끌어갔고요. 맞아요. 네. 2004년, 5년, 6년은 그때는 뭐 철강, 조선, 화학 이런 업종들이 끌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차이나붐이 있었기 때문에 시클리컬이 성장주였었던 거예요. 엄청난 고성장, 업황이나 실적을 점프업 해나가면서 막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줬던 성장주 평가를 받았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뭐 조선, 뭐 해오 이게 최고의 성장주였죠. 최고의 성장주였죠. 그리고 그 전 금리 인상 사이클이 99년, 2000년이었는데 이때 뭐가 있었죠? IT 버블이 있었죠. 그렇죠. 자, 따지고 보면은 성장주다, 가치주다의 컨셉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 국면에서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업황 개선이나 이익 개선이 있는 업종들이 좋았던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을 그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조선, 호텔 레저, 미디어 교육, 소매유통, 운송, 소프트웨어, 에너지, 가전, 반도체, 건설, 하드웨어 이렇게 되고 있죠.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들을 보면은 성장주라고 하면서 2차전지 인터넷만 넣고 네. 제약바이오 뺐죠. 네. 제약바이오는 여기 있어요. 밸류에이션 부담은 전체 업종 중에서 가장 크긴 한데 그렇죠. 이익 증가를 보면 통신하고 음식료랑 비슷해요. 사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여기에 유틸리티, 디스플레이, 화학, 증권, 철강, 보험, 비철목재. 좀 시클리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업종들은 좀 이익이 줄어드는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위드 코로나 관련주,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2차 전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익이 무조건 늘어난다고 좋은가? 이게 아니라 이익이 삐쭉 늘어났다가 이익이 계속 줄어들면 못 갑니다, 주가. 대표적으로 작년에 반도체를 본다 하더라도 작년 이익은 계속 좋았어요. 맞아요. 좋았어요. 네. 근데 2022년 실적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걱정들 때문에 시장이 확 무너진 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시장 이익 증가율도 좋긴 한데 시장의 흐름, 이익의 흐름, 방향성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 자동차하고 이 반도체는 일단 반도체는 최근까지도 하반기 실적이 상향 조정되면서 작년 실적 고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가 들어오고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2분기 삐죽하고 2022년 4분기, 1분기 그때 작년 8월 달만 해도 이게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던 거죠. 네. 근데 이 그림이 반전이 나오면서 시장의 주가는 더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하반기에는 이익 레벨이 2021년보다 높아진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좀 담아가자. 지금 수준에선 담아도 된다. 네네. 그리고 자동차는 저는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왜냐면은 일단 아직까지는 하반기 실적이 작년 실적 고점을 넘어선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싸다라는 논리가 들어왔는데 저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따라가기보다는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면 좋겠다. 왜냐면 작년 4분기까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없었고요. 그리고 반도체 공급 불안이 하반기, 2022년 하반기에는 풀린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가이던스를 좀 긍정적으로 줬거든요. 근데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자동차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조금 확인하시면, 여기가 바닥이구나. 아니면 좀 밀렸다 다시 가겠구나. 네네. 왜냐면 주가는 이미 충분히 낮아져 있어요. 1년 그쵸. 내내 바닥을 기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근 뭐 별다른 이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이렇게 반등을 하는 것은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는 가격 메리트에 따라서 일단 반등을 하는데 네. 요 변화를 보이려면은 아마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반도체는 한번 변신을 하려다가 전고점에서 실패하고 꺾였는데 좀 중요한 지지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기보다는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모아가시면은 아마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여기를 도달하고 좀 등락을 보이다가 더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겠다. 저게 이제 코스피 대비 상대적인 지수. 상대강도. 네. 그러니까 왜 상대강도를 보냐면은 이 업종들이 주도력, 힘 그런 것들을 보는데 반도체하고 자동차는 잘 끌어갔다가 그러니까 2020년 4월 3월 달에 바닥 잡고 잘 끌어왔던 거죠. 그럼 반도체는 좀 부진하긴 했지만 잘 끌어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탈피하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익의 레벨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요 박스권을 저항대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바라봐도 되는데 반도체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자동차는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면 조금 더 클리어해질 것 같다라는 네네.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하고 2차전지는 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할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 2차전지 기업들을 본다 하더라도 뭐 실적이 쫙 올라가고 실적이 1분기에 바닥을 잡고 쫙 올라가는 그림이고 인터넷은 뭐 그냥 정신없이 계속 저를 우상해 하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게 밸류에이션 부담. 어떻게 풀어갈래? 금리 계속 오르잖니. 네네. 근데 밸류에이션 부담은 선반영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시장을 이끌어왔던 주도주들은 2020년 3월부터 반도체, 2차전지랑 인터넷이 시장을 힘있게 끌어왔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형성되었던 상승 추세대 하단에서 2차전지 완전 날라갔죠. 인터넷도 급반등을 했다가 최근 바닥권에 있고 그래서 2차전지하고 인터넷은 앞으로 흐름들은 성장성을 재평가해 줄 정도의 가격 밸류에이션 레벨까지 와 있다. 더 이상 밸류에이션 부담을 논하기보다는 성장성이 그만큼 뒷받침되는지만 보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다만 요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얘는 지금 바닥권에 와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 좀 지금부터 사도 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지금 가격대에 모아가셔도 된다. 근데 자동차는 지금 따라가기보다는 조금 늦었다 싶으면은 1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대응하셔도 괜찮겠다. 2차전지는 아직 좀 부담스럽다. 너무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그러네요. 상대 강도 보니까 많이 올랐다. 바닥 딱 잡고서 확 치고 올라갔는데 단숨에 지금 시장 대비 한 30%포인트 확 튄 거예요. 한 3%포인트 정도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거기다가 이제 고점을 넘어서기에는 실적을 확인하려는 심리들도 있고 그래서 아마 2차전지를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고 여기서 다시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텐데 자동차하고 2차전지 이 두 개가 좀 패키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좀 왔다 갔다 했다가 다시금 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줄 테니까 반도체하고 인터넷은 지금부터 대응 2차전지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좀 싸질 때 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